첫 번째 경기 프랑스 대 이스라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첫 경기에서 이태리에 패했지만 그 이후 벨기에저 연승을 비롯해 3연승에 성공했으며 특히 음바페가 부상 여파로 빠진 10월 일정에서 연승했는데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수인 콜로 무아니가 선발 스트라이커로 나서 확실하게 기회를 골로 마무리했고 바르콜라와 귀행두지 등의 활약도 좋았고 비록 이 경기는 초우아메니가 징계로 빠지고 음바페도 결정하는 악재가 있지만 자이르 에메리와 포파나 코네 등이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이스라엘은 리그어 레벨의 팀이 아님을 성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지난 10월 일정에서는 연속 4실점하며 패했고 강팀 상대로 안정적인 경기를 하지 못했으며 아부파니의 골이 있긴 했지만 승격의 주역인 페레츠와 가브리엘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경기의 흐름을 가져오지 못했다. 프랑스의 승리를 본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이번 일정에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원정에서 프랑스의 중원 상대로 버틸 전력이 아니다. 역습을 노리는 운영을 하겠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고 콜로 무아니와 바르콜라, 덤벨레 스리톱이 나서 상대 수비를 공략할 프랑스가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벨기에 대 이탈리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벨기에는 이태리와 프랑스 등에 밀리며 3위까지 떨어졌으며 압도적인 최하위인 이스라엘이 있기에 강등까지 가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네이션스리그 두 경기에서 성적을 내야 한다. 데브라이너가 소속팀에 돌아왔기에 출전을 조율할 수 있지만 아직 풀타임을 뛸 몸 상태는 아니고 틸레만스와 망갈라가 중원을 지켜내야 한다. 그래도 세비야의 에이스 역할을 하는 루케바키오를 비롯해 오펜다와 트로사르, 때, 케텔라이르 등 해결할 선수들은 즐비하다. 이태리는 프랑스를 승점 1점 차로 제치고 1위를 질주 중이며 포르투갈과 독일, 스페인 등이 승점 3점 이상 차로 1위를 유지하는 다른 조와 달리 가장 치열한 조에 선두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패하기라도 하면 조 2위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며 단 소집 명단은 다소 아쉽다. 아탈란타의 주포인 레테기를 비롯해 모이스킨과 라스파도리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지만 펠레그리니와 크리스탄테가 모두 빠졌다. 토날리와 프라테시, 리치 등이 중원을 이끌어야 한다. 접전을 본다. 벨기에는 최전방에 나설 오펜다를 비롯해 트로사르와 루케바키오 등이 홈 경기에서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수 있다. 그러나 프라테시와 토날리가 중원을 두텁게 하며 상대의 공세를 저지할 것이고 바스토니와 가티, 디 로렌조가 수비 라인을 지킬 이태리 상대로 리드를 잡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아일랜드 대 핀란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일랜드는 잔류를 위해 이번 홈 경기에서 최소 무승부 이상이 필요하며 단 홈 일정이고 이미 원정에서 제압한 경험이 있는 핀란드 상대로 수비적으로 버티기에 임하진 않을 것이며 알크마르의 스트라이커로 에레디비지의 득점왕에 도전하는 트로이, 페럿을 중심으로 퍼거슨과 오그베네 등 젊은 공격진이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넘어서려 할 것이다. 핀란드는 10월 일정에서도 연패를 당하며 대회 승점이 없으며 그리스와 잉글랜드 등 리그 B 레벨 최고의 팀들이 있는 조긴 하지만 아일랜드 상대로도 홈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했고 세리에서 좋은 활약을 하는 스트라이커인 포후얀 팔로가 있긴 하지만 푸키의 존재감이 옅어졌고 글렌 카마라도 소속팀에서와 다른 경기력이다. 아일랜드의 승리를 본다. 핀란드는 이바노프와 우로넨 등이 수비를 책임지지만 카마라의 수비 보호가 안 되기에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다. 쿨렌과 나이트 등이 중원에 나와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고 페럿이 문전 앞에서 확실한 마무리를 해줄 아일랜드가 핀란드 상대로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그리스 대 잉글랜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는 잉글랜드 원정을 승리했기에 조 1위를 달리며 승격으로 가고 있으며 벤피카 이적 이후에도 최고의 활약을 하는 파블리디스를 중심으로 촐리스와 마수라스, 두비카스 등 좋은 공격수들이 즐비한 데다 하지디아코스와 얀눌리스가 지키는 수비도 안정적이고 이 경기에서 무승부만 기록해도 승격 가능성이 높기에 홈이지만 무리하지 않고 경기에 임할 것이다. 잉글랜드는 그리스에 패하며 자존심을 구겼지만 핀란드 원정을 승리하고 그리스와 승점 3점 차이를 유지했으며 그리고 이 경기에서 2골차 이상으로 승리하면 그리스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설 수 있기에 동기부여도 확실하고 그러나 이번 일정에는 이탈자가 많다. 중원의 데클란 라이스를 비롯해
필 포든과 콜 팔머, 부카요 사카 등이 부상으로 이탈했다. 잉글랜드의 승리를 본다. 그리스는 잉글랜드 원정처럼 홈 경기에서도 수비 라인을 내리고 버티기로 나설 것이다. 시오피스와 바카세타스 등이 중원에서 수비 보호에 열을 올릴 것이며, 그러나 갤러거와 고메즈가 중원에서 점차 주도권을 잡을 잉글랜드가 경기를 주도할 수 있고, 케인과 벨링엄 외에도 솔란케가 교체로 들어와 골을 노릴 잉글랜드가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슬로베니아 대 노르웨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카자흐스탄을 잡고 공동 선두권에 위치해 있고 3위긴 하지만 오스트리아, 노르웨이와 같은 승점 7점을 기록 중이기에 이번 홈 경기를 승리하면 단독 1위로 올라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승격을 위해 이번 홈 경기를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라이프치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스코를 비롯해 물라카와 스포라르 등이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노르웨이는 오스트리아에 패하며 단독 1위를 지키지 못했으며 대회 시작 이후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 중이었는데 오스트리아 원정에서 5골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승점 동률 상황에서도 다음을 기대할 수 있고, 수비 위주의 웅크린 운영보다는 홀란드와 쇠를로스 등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노르웨이의 승리를 본다. 슬로베니아가 카자흐스탄 상대로 홈에서 3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수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며 역습에 능한 팀이기에 공격적인 운영으로는 상대를 압도하기 어렵고, 엘슈닉과 체린이 중원에서 라인을 올릴 텐데 웨데고르가 복귀해 소스비와 중원에 나설 노르웨이 상대로 우위를 점하기 어렵고, 홀란드가 역습으로 기회를 해결할 노르웨이가 승리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북마케도니아 대 라트비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북마케는 이 경기를 승리하면 다른 팀의 결과와 상관없이 승격이 확정되고, 아르메니아 상대로 홈앤어웨이를 모두 승리한 게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홈 일정에서 승리하고 마지막 경기를 편하게 소화하려 할 것이며, 지로나의 주전 스트라이커인 미오브스키를 비롯해 엘마스 등 해결할 수 있는 공격수들이 모두 나설 것이고, 아타나소프가 중원의 라인을 올릴 것이다. 라트비아는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2위까지도 올라설 수 있고 승격이 쉽지 않긴 하지만 아직은 산술적으로 1위도 가능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페로와 비기는 등 원정 2경기에서 5골을 허용하는 등 승점 1점 추가에 그쳤고, 강팀 상대로 나서는 경기기에 발로디스와 토베르스 등이 골키퍼 앞에서 상대 공세를 막아내며 이카우니엑스를 앞세운 역습에 나설 것이다. 북마케의 승리를 본다. 라트비아가 수비를 두텁게 하고 경기에 나서겠지만 북마케도니아의 홈 공세를 이겨내긴 어렵다. 아타나소프와 바르디가 중원에서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엘마스가 상대 수비를 몰아칠 홈팀이 승리하고 승격을 확정지을 것이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